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혜윤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은혜 씨는 좀 잘 자요, 밤에? 왜요? 효연 씨 잘 못 자요? 제가 요즘에 네. 부쩍 잠을 너무 못 자요. 진짜 피곤하기는 한데 네. 잠을 잘 못 이루다 보니까 다크서클 보이시죠? 매일매일 이렇게 너무 피곤한 그러게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잘 자는 것도 복이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노년기에 불면증을 갖고 있으면 좀 치매 발생률도 높인다고 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노년기라고 하셨나요? 노년기요? 저 아직 그럴 나이 아닌데요. 노년기라니요. 아니요. 그냥 너무하시네요. 저기요. 네. 그냥 무엇이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면증 좀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꿀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아, 그래요?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저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먹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우, 먹는 걸로 치료하면 너무 좋네요. 그럼요. 그 네. 해조류 중에 감태라고 아시죠? 감태 알죠? 그 감태에 플로로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네. 또 숙면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식약처에도 불면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플로로탄닌 네. 공부 많이 하시네요. 제가 이름도 또 먹는 어려운. 거는 민감해요. 네, 네, 잘 어찌됐든 외워지더라고요. 성분 이름은 기억을 네. 잘 못하겠지만 감태라는 거는 기억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감태를 먹으면 잠도 잘 잘 수 있고 그리고 뭐 치매 발병률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뭐든 못 먹겠어요. 심지어 감태 저는 얼마 전에도 먹었거든요. 감태로 이제 요리한 것도 참 맛있으니까 네. 저 오늘부터 꼭꼭 챙겨 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메모를 조금 해놨습니다. 방송 끝나고 감태 먹으러 갈까요? 너무 좋죠.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네. 여러분 방송 끝나고 가셔야 돼요. 부동산 사이다 방송 들어오셔서 노란 채팅방 오시면은 다양한 정보 공유하실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지금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바로바로 소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들어오세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면 이 시간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나눠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부동산 법률 고민,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그리고 수요일은 풍수 관련 고민, 오늘 목요일이죠. 정말 네. 정말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없으시죠? 빨리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이다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뉴스들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표 용적률 완화 시작. 주거 질 떨어진다 시장 냉담이라는 제목의 뉴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공급 대책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네.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어찌됐든 뭐 시장의 반응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게 용적률을 완화하기 때문에 그 사업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아질 거다. 그쵸. 그리고 도심의 공급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환영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찌됐든 어떤 정책이 좀 발표가 되면 그 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좀 따르는 상황이에요. 용적률 완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겠지만 뭐 교통이나 뭐 교육 여건 등 그러한 주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적률만 상향이 됐다라고 했을 때 좀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라는 좀 그런 걱정 끼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만큼 네. 좀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싶습니다. 임대차법, 민간 임대법이 충돌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해서 나왔다라는 건데 기존의 5%만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그게 좀 판결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 그리고 민특법 개정 이전의 뭐 사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 결과로 인해서 뭐 앞으로 세입자나 집주인 간 어떠한 분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저희 변호사와 함께하는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이야기를 그때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확인해 볼게요. 이제 쭉 보면은 세금 팍 올리면 집값 잡히겠지라는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를 워낙에 세게 강화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쵸. 연간 증여가 15만 2,427건으로 역대 최대를 엄청나네요.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뭐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시장을 옥죄이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부동산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또 뭐 혹은 증여나 또 양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제 법인이 작년에 매물을 대거 쏟아냈지만 그걸 또 개인이 받아들였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이래서 좀 핀셋 정책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강인혜 아나운서와 함께 또 이슈 팩트에서 자세하게 나눠볼 오늘 좀 분석해볼 주제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각에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이슈 팩트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2021년 수요자 로또, 웃돈 붙은 단지, 1위 아파트, 신축 전세. 네, 어떻게 좀 희망적인 소식으로 들리시나요? 글쎄요. 네. 이렇게 키워드만 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야 이거 알겠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그럼요. 많으실 텐데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시고요. 1위 아파트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1위 아파트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이슈 팩트 좀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금방 갔어요. 그리고 네. 나서 2021년이 왔다 했는데 2021년에 한 달도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올해 아무래도 2021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관심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졌던 부분이 바로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입주 물량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가장 먼저 올해 상반기 입주 물량 도대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아니면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많이 줄었길래 이렇게 줄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입주 물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2만 7,035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와 대비했을 때는 18.9%가 감소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16,783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작년 대비해서는 35.8%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경기나 인천 지역의 입주 물량은 오히려 작년기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 경우에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15.6%가 증가했고요. 인천시는 31.8%로 늘어나서 즐거운 소식입니다. 또한 최근 집값 상승세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290만 가구가 입주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716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서 물량이 좀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러한 입주 물량 중에서도 또 어느 단지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상반기 입주 물량 중에서 특히나 서울에 관심이 가장 높으니까요. 네. 서울에서 눈여겨봐야 될 뭐 단지가 또 따로 있을까요? 어디를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제가 두 곳 정도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선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든 서울에서 보면은 1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벌써부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서울시 강동구 산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덕자이가. 한번 그러면 고덕자이의 위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좀 찾아서 지도를 보여드리면 통해서 찾고 네, 계시고요. 고덕자이가 초품화를 품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초품화요. 때문에 네. 고덕자이 아파트 최고 입주권이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4제곱미터 입주권은 14억 4,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가격은 바로 옆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에 비해서는 5억 9,800만 원이 높게 거래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덕자이 아파트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거래된 매물의 가격을 보면은 전세 가격은 7억 5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 정도로 74제곱미터의 경우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외에도 인구가 좀 집중된 서울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고덕 단지 외에는 또 어느 단지가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마포에 이제 프레스티지가 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뭐 넘겨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고요. 뭐 입주권 그리고 뭐 실거래가 등등이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해당 단지 전유면적 84제곱미터 경우에 지난달 19억 6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권 직전가 최고가로 따져봤을 때 18억 9천만 원 정도였는데 한 달 만에 7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라는 걸 한 달에 7천만 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또한 10억에서 12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매물가로 보면은 사실 강북인데 네. 성수동이나 이제 한남동에 이어서 버금가는 신고가를 기대가 된다. 과연 20억이 넘을 것인가 이런 기대치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고덕 자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까지 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외에도 이제 수도권에도 집중해 볼 만한 단지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천으로 좀 가보실 네. 텐데요.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총 2,128가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과천 위버필드는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 청사역과 도보 3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상당히 높게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프리미엄 가격만요. 8억 9,800만 원에서 13억 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10억 7,680만 원대였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입주권 매물은 19억에서 21억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넘게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천까지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네요. 네, 요즘 마지막 또 핫한 곳을 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검단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호반 서밋 1차인데요. 여기도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또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2021년 7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검단 신도시 프로지오 더 베뉴 이것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공이 다 되었고 거대한 아파트 타운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밋 1차의 입주권도 웃돈이 상당히 붙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에 웃돈이 최소 2억 4,500만 원에서 4억 5천까지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아파트들이 입주권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무조건 이슈가 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에게 잘 맞는 상품을 좀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똘똘한 한 채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똘똘한 한 채를 좀 고려를 하실 때 일단 뭐 입지 여건도 뭐 개발 호재 여러 가지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내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가 조금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은 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투자와 관련된 상담 도와드리는 날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검색하셔서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잠시 후부터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고민들 또 궁금증들 특히나 세금과 관련된 고민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혼자 끙끙대서 정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해 볼 텐데 아마 세금적인 부분은 어려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세금과 관련
관련된 고민들 남겨주시면 저희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곧 여러분 만나뵈러 갈 예정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좀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티타임 즐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잠이 확 깨 알토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유, 피곤하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좀 투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발품 팔지 않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셨죠? 그렇다면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에서 시원한 정보 대방출해드릴게요. 곧 만나요.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노란톡 오픈 채팅창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방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저희가 또 지난주에 만나 뵀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른데. 네. 지난주에 워낙에 이제 세무사님이 너무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고민도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세무사님이 지난주에 추가로 이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또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이야기예요? 네, 우리 그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이제 네.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필요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씀 주셨죠. 영수증을 많이 모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어떤 겁니까? 아무 영수증이나 모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요?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영수증을 모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법상 용어는 정규 영수증. 정규 그렇게 영수증. 표현을 하는데 네. 일단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네. 예,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아. 예, 이런 것들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간이 영수증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구나. 중요 사항이라서 그걸 네. 꼭 집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세금 계산서, 현금 현금 영수증, 영수증, 그리고 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그렇죠,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이 영수증은 안 된다고 이렇게 자필로 이렇게 써서 하는 거는 좀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네, 네.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보일러를 교체하시는 분이 뭐 카드 기계를 가져왔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업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준다든가 네. 또는 현금을 줬을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되는데 네. 일반 그냥 이 보일러 영수증 이렇게 해서 주면은 그거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계좌이체를 해줬다고 하면은 네. 그 일반 영수증과 계좌이체한 거를 같이 어. 예, 함께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중요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부분이네요. 같아요. 네네네네. 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네. 제가 지난주에 긴장을 해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어떤 우리 부분이요? 입주권을 증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부담부 증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입주권 그 부담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게 중과세가 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 중과세가 안 됩니다. 네. 네, 입주권은 우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할 때 네. 그때 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 네. 근데 입주권 자체를 양도를 할 때는 중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세금 대해서. 부담이 없어지는 네, 거네요. 그 부분은 좀 네.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렇게 AS까지 철저하게 해주시는 우리 전병옥 네.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오늘 있어요. 오늘 계산기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와. 계산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철저하신 정말 분이세요. 오늘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세금과 관련된 고민을 모두 해결해 보실 수가 있어요. 남겨주시고요. 일단 제일 좀 길게 자세하게 남겨주신 시청자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세무사님. 네네. 확인해 주시고요. 잘 적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보유 현황 그리고 양도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부동산 보유 현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아파트, B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A, B. A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입주권입니다. 네, 2016년 입주권. 3월 10일에 취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마포구 아현동에 있기 때문에 조정 지역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완료됐고요. 관리 처분 인가까지 완료가 돼서 2022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재건축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B 비주택. 아파트. B 아파트는 지역 주택 조합 입주권입니다. 네. 이것도 지역 역시 입주권. 네, 입주권. 이것도 역시나 2016년에 취득을 하셨어요. 네. 2016년 7월 12일에 일에 취득을 하셨고요. 이거는 평택에 소재하고 있고 역시나 평택. 조정 지역에 속합니다. 네, 조정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2020년 12월 28일에 완공이 돼서 2020년 12월 28일이니까 이제 입주를 하셨거나 아니면 입주를 네. 앞두고 계시거나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거냐 살펴봤더니
양도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와 관련된 게 세 가지로 질문을 나눠주셨어요. 예. 첫 번째는 B아파트, 그러니까 평택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네. 원래는 여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하신 거래요. 네네. 근데 이제 자녀가 운동선수라서 서울 인근에 거주를 해야 하는 상태로 그 상황이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시려고 했지만 현재는 입주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 매도 시에 비과세 요건 여쭤보셨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재건축 대체 주택으로 매수를 했지만 아마도 네네 계속 네. 볼게요. 재건축 대체 주택으로 매수를 했지만 자녀 학교 문제로 가족 전원이 입주가 불가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네네. 매수자 본인만 세대를 분리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도 재건축 대체 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추가 문의드립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마포구 아현이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대체 주택으로 평택을 보신 것 같은데 일단 그게 불가하기 때문에 매수했던 매수자의 본인만 이렇게 세대 분리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도 비과세 가능한지 혹시나 또 다른 비과세 요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아, 네네. 네,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보내주신. 메모를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A주택은 2016년 3월 3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게 2016년 7월 12일입니다. 네. 예.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네. 대체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취득을 하고 나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1년이 1년. 지나서 취득을 해야지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년 이내죠. 네. 2016년 3월 3일에 취득을 했고 3월 두 번째 10일에 취득을 하셔서 네. 여기 3월을 두 번 아, 네네. 넣으시네요. 2번 넣으셨군요. 네. 네, 3월 10일 그리고 7월 12일. 그러면은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대체주택에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입주권의 경우에 네.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 그래서 지금 재건축 우리 아현이 네. 2022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인 거죠. 네. 네, 준공 12월.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B주택의 경우에 지금 2020년 작년 12월 28일 날 준공이 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2020년 작년에 준공된 B 아파트를 지금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네. 여기에 입주를 하셔서 1년 이상 네. 1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네. 1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우리 아현 아파트가 네. 2022년 12월 30일 준공 이전에 취득을 양도를 하거나 네. 또는 준공이 나고 나서 2년 이내에 양도를 하고 이 아현동 재건축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할 경우 네. 입주를 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B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네. 그 만약에 네네. 비주택을 입주를 할 경우에요. 네네. 세대 구성원이 다 지금 못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뜻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네네. 세대주만 가셔도 그 1년 거주에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 세대 전원이 가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다음에 취약이나 질병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 세대원이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세법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께서는 학교 문제로 지금 전원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취약 그 문제에 네네. 해당이 되겠네요. 네네네. 네,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세무사님 너무 귀여우시다는 의견도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네. 귀여운 전병옥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보다가 문의드립니다. 2016년 비조정지역 1주택 구입 계속 거주 중이고요. 그리고 2020년 6월에
비조정 지역을 1주택 추가로 구입하셨습니다. 2020년 11월 두 주택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지역 모두 조정 지역이 지정된 상태여서 기존의 1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양도세 9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게 맞는 건지요? 아, 잠깐만요. 제가 네. 받아 적질 못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만요. 네, 제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도에 2016년도에 비조정 지역을 하나 구입해서 계속 취득. 거주 중이십니다. 네, 거주 거주 중이시고요. 그리고 2020년 6월에 6월 비조정 지역을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셨어요. 네, 1주택 추가 구입. 네. 그랬는데 2020년 11월에 보유하고 계신 두 가지의 주택 지역이 모두 조정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이 된 겁니다. 네네. 기존의 1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양도세 9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게 맞는 건지요. 네네. 그리고 또 양도세를 내는 기간이 계속 조정지역 지정기간이라고 조정 전 취득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게 맞는 건가요 하셨는데 조정 전에 취득을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따질 때 네.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2017년 8월 3일 이후 네.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은 네. 예,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2년 네. 이내에. 그래서 근데 지금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2020년 12월에 조정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이전 규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은 이 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문의 주신 분 시청자님 3년 이내에 이제 9억 이하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네, 좋은 소식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를 하시던 집이 재개발이 됐대요. 이거는 정말 기쁜 재개발. 소식이네요. 그럼요.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입주권 상태입니다. 입주권이고요. 네. 만약에 지금 입주권 상태인 현재 매도를 할 경우에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권 프리미엄 계산은 또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게 세무사 분들도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아니라면 잘 모르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네. 이제 서로 말도 다르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물어봤는데 다 말도 다르시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세무와 관련돼서는 우리 전병옥 세무사님이 꽉 잡고 계시잖아요. 꽉 깨고 계시잖아요.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입주권 프리미엄 계산? 네.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서 네. 입주권 상태에 있는 시청자분이신데요. 네. 지금 현재 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이 주택만 재개발 입주권만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재개발 입주권이 된 시점, 즉 관리처분 인가일이 되겠죠. 네. 네, 재개발 입주권이 된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고 하면은 네. 이 입주권 이후에 양도를 해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되게 좋은 다만 소식이네요.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경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네. 입주권이 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도 차익을 두 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주권에 있어서 프리미엄 계산이 따로 있는 거는 맞는 건가요? 네, 세무사님? 맞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양도 네. 차익과 입주권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 차익을 구분해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하고 장기 네. 보유를 공제를 안 한 상태에서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자, 추진하는 그런데 곳이거나. 여기서 네. 한 발 더 나가서 이분이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하지 않고 네. 준공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전체 기간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을 합니다. 아.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사유가 없다고 하면은 네. 준공 이후에 양도하는 거를 절세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히려 네네. 준공 이후에 또 네네. 장기 보유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혜택을 좀 절세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권유해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른 고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약 20년 전에 광명시 철산동의 한 채, 철산동 한 채. 네, 야 20년 전에 광명시 매수를 하셨다니까 벌써부터 부럽네요. 야 얼마나 올랐을까요? 어마어마하죠, 이 지역이. 네, 철산동의 한 채, 하안동의 한 채를 각각 매입을 하셨습니다. 하안동의 한 채. 네, 근데 이 철산동 아파트는 약 10년 전에 재개발이 됐고요. 재개발. 네, 현재 취득 당시보다 7억 가량이 올랐습니다. 와우. 네, 7억이 네. 올랐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하안동은 현재 4억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모두 올랐고요. 철산동은 어머니 명이고요. 하안동은 아버님 명입니다. 근데 네. 광명시가 이제 투자 금지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아,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네.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네. 시청자분께서 지금 질문을 정말 잘 주셨습니다. 네. 네.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변경이 됩니다. 네. 네.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2주택 중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기본세율의 10%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네. 6월 1일이 지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기본세율의 20%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두 주택 중에 하나를 양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네. 무조건 5월 31일까지 아. 양도를 하시는 것이 네. 일 1차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철산동의 주택을 양도를 할 거냐, 하안동의 주택을 양도를 할 거냐, 이 경우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작은 하안동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시게 되면은 양도 차익 4억에 대해서 기본세율에 플러스 10%가 추가 과세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하안동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것을 권유를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네. 2021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주택,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한 다음에 네. 양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철산동 주택은 하안동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네.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양도를 하시게 되면은 네.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6월 1일부터는 이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가 기본세율의 20%까지 또 부과가 된다고 하시니까요. 5월 31일까지일 때 양도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양도 차익이 작은 하안동을 먼저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5월 31일까지 양도를 해야 됩니다. 네. 즉 잔금을 받든지 네. 아니면은 명의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네, 등기 접수일이나 잔금 받은 날 둘 중에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겠습니다. 계약만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사무사님 AS가 네.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방금 전에 네, 그 1주택자인데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이 되면서 현재 입주권 상태고 양도 계획이 있는데 6월에 이전 양도하는 거, 6월 이후 양도하는 거 이거 좀 답변을 드렸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다시 남겨주셨는데 네. 준공 이후에는 네. 2년을 거주하고 매도를 해야 양도세가 절세되는 것 같아서 준공 전에 매도 계획을 잡고 계셨대요. 근데 네, 네. 안 그래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요거는 제가 네. 좀 더 네. 정리를 체크를 해서 하시고. 네. 정리를 해서 네. 다음 이 시간에 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시청해 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세무사님의 그거는 아니고요. 전략이 아닌가. 좀 더 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야,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들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반전세로 살고 계신데요. 지금 연말 정산 중인데 월세 부분 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 있는 건지요? 무주택자만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반전세에 월세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봉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봉 제한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네. 연봉 7,500 이하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그 근로자는 월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 거주하는 그 월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자세한 요건은 좀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연봉 제한은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네, 맞습니다.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냐 아니냐 그거에 상관은 없는 건가요? 무주택자냐 네. 아니냐 네. 제가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다가구 주택 14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부동산 수수료와 취등록세 6천만 원을 쓰셨고요. 2020년 2월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현행법으로 1년 보유 후에 19억에 매도를 했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2020년 3월에 다가구 주택을 네, 3월에 14억 8천만 원에 매입을 14억 하셨습니다. 8천, 네. 네. 그리고 7천만 원 정도가 네, 6천만 원을 비용으로 비용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19억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세금이 네.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아, 네네. 지금 단기 양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단기 양도. 단기 양도. 네. 지금 14억 8천에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15억 5천이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억에 양도를 했으니까 양도 차익은 19억에서 15억 5천 빼면은 네. 3억 5천이 네.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 6월 1일 이후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율이 70%. 네. 70%. 네. 와.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2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60%. 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네.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경우는 네. 단기 양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느냐,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일단 1년이 지나서 3억 5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네. 3억 5천에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8%가 적용이 됩니다. 네. 올해 5월 31일 이전에는 네. 마이너스 1,940. 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1억 1,360만 원 정도.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네. 만약에 이 주택을 6월 1일이 지나서 네. 2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고 하면은 네. 곱하기 60% 와,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2억 1천에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2억 1천이고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이 경우에는 네. 6월 1일 이전에 어. 양도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네요. 6월 1일 꼭 기억하셨다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병옥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찬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했고요. 내일도 역시나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들 부동산 뉴스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